폴리뉴스 입문 강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탄 시작합니다. Coley Real Estate Lecture! 자, 조합원들에게 떨리는 순간이죠. 시공사 누구 뽑아야 할까요?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건 당연 공사비겠죠? 그러나 우리 구역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붙여주는지, 이주비는 얼마나 지원해줄지, 시공사 브랜드 파워는 어느 정도일지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야 해요. 수의계약인 사업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요. 자, 그래서 내 부동산은 도대체 얼마짜리일까요?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보통 2개 이상 업체 선정해서 평균가를 내고요. 또 다른 중요한 개념 바로 비례율입니다. 새 아파트의 전체 가격에서 공사비 등 총 사업비를 뺀 금액을요. 조합원들의 기존 부동산 총액으로 나눠서 100을 곱한 값. 그것이 바로 비례율이고요. 비례율이 100%보다 높다. 내 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성공한 투자겠죠? 그리고 다음 개념 권리가액입니다. 즉,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을 곱해서 내 부동산 가치가 최종적으로 얼마일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비례율이 높으면 항상 좋은가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내 물건의 조합원 분양가와 사업비도 따져보세요. 그리고 일반 분양이 적다면 비례율 영향이 더 민감하겠죠?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비례율은 늘 움직입니다. 자, 사업 시행인가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분양 신청을 하죠? 몇 평을 받을까 평형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경쟁이 치열하다? 그럼 대개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높은 순으로 배정됩니다. 밀리면 비선호 평형 받을 수밖에 없죠. 동호수 추첨은 언제 하는가? 보통 일반 분양 직전 단계에서 많이 하고요. 투명성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래도 로얄동 로얄층은 조합원이 우선적으로 갖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점이죠. 또 중요한 개념, 분담금. 결국 내가 얼마를 더 내야 할까 하는 개념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개념이고요. 즉, 6억이 분양가인데 내 권리가 4억이다라면 2억만 더 내면 되겠죠. 내 권리가 더 높다면 환급되고요. 추가 분담금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사업비 이자가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걷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장의 분담금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추정하세요.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서 현재 내 자산 가치 혹은 사려는 물건의 프리미엄까지 고려했을 때 안전 마진이 얼마인지 보셔야 합니다. 오신박한 경우죠. 아파트를 2채 받았다고 권리가액이 높은 조합원을 끌어들이고자 조합은 당근을 제시합니다. 비싼 물건 깔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하고요. 다만 반드시 한 채는 소형 평형을 가져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입주권과 분양권. 많이들 헷갈리시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입주권이죠. 관리 처분인가 이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내 자산 감정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초기 투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투자 팁이라면 멸실 후 취득하면 다주택자 중과에 상관없이 토지분 취득세만 내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혹은 공사기간 동안 들어갈 집이 없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조합에서는 이주비를 지원해 줍니다. 무상은 아니고 대출금의 성격이고요.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액의 40%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핫한 사업장이다? 시공사들이 너나 없이 더 지원해 준다고 나서죠. 이사비는 무상 지원의 개념이고요. 실제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건 다 조합 사업비에 포함되죠. 재개발은 조금 더 특이합니다. 세입자와 현금 청산자에게 주거의 전비 또는 세입자 영업 보상 비용을 따로 지급합니다. 공익사업이라는 점이 재건축과는 차이죠.
다음으로 명도 리스크 확인해 볼게요. 2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들의 사업비를 갉아먹죠. 협상하다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명도 소송을 합니다. 몰래 사람 들이지 말라고 점유이전 금지가 처분도 포함하고요. 그 후에는 법원 집행관 출동해서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자초보를 위한 팁, 매도자 부담으로 명도 옵션을 넣는 것을 추진해 보세요. 쉽진 않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공사를 잘하다가 시공사가 공사비 올려달라는 경우 요새 매우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공사도급 계약서 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넣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심하면 계약 해지하고 시공사를 교체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리스크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금. 너무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초과 이익 환수제가 있죠. 추진위원회 승인일 기점이고요. 그때 가격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그리고 개발 비용을 차감해서 최대 50%까지 걷겠다는 게 이 조세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추진위 승인 후 너무 오른 물건 사실 때 이 부분도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 꼼꼼히 보셔서 자금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 가볼게요. 조합원 보류분 분양이라는 꿀 아이템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전체 세대 중 1% 정도를 일부러 남겨두고요.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바로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현금 여유 있으신 분들 도전 추천합니다. 세금 너무나 복잡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6년 2월 초 기준 자료이고요. 멸실 전이라면 주택에 관한 세금 내지만 멸실 후에는 토지분만 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주택자라면 멸실 전, 다주택자라면 멸실 후 사시는 게 유리하겠죠. 지상권은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이런 물건이 많지는 않죠. 준공시 취득세. 매우 복잡합니다. 보통 승계하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편하게 분담금을 기준으로 원시 취득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세부적인 건 조합법무사 혹은 세무사에게 꼭 상담받으세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사셨다면 그 이전 기간도 합산되지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셨다면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야 보유기간이 기산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입주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7%니까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세를 위한 팁 말씀드릴게요. 1주택과 1입주권 소유하신 분들, 기간만 잘 맞춰서 사신다면 1가구 1주택 혜택 보실 수 있고요.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구매하는 대체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시점에 소득세법 규정 잘 확인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도 멸실 후에는 주택부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특징입니다. 실제 매입 혹은 양도 시점에서는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때까지 콜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 강의는 신탁 방식, 공공재개발 또는 재건축, 비슷한 사업 유형 친구들 확인해 볼게요. 생생한 투자 정보, 콜리뉴스 구독하시고 쇼츠에 무진장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